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핵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골든돔이라는 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것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비판을 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은 기존의 이제 방어 시스템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주적인 요소가 들어간 거죠. 자, 여기 이제 복합 레이어 이것은 뭐 중국에도 있고 이스라엘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도 만들고 있고 러시아는 뭐 최고입니다. S300, 400, 500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복합 이제 이 멀티레이어 대공 방어망을 갖추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 여기에 우주 관련된 요소를 끼워 넣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비판을 하고 있죠. 어떤 내용인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핵전쟁 문턱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게돈에 대비하는 억만장자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엘리트 그룹, 그 중에 이제 극소수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들은 진짜 어떤 형태의 아마게돈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70억의 인류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원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뭐 일본 CBDC 음모 그리고 뭐 일본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미국 국채도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이제 토대를 이루는 피아트 법정 화폐죠. 이것을 서포트하는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금이라든가 비트코인 이런 데 이제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일본 국채 그리고 미국 국채 동향 여기에 대해서 계속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루마니아 선거가 부정선거일 가능성이 높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나올 수 없는 이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가능성이 아주 낮다.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가능성이 너무나 낮다는 겁니다. 1% 미만으로 추정한다. 그리고는 이제 X에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X를 통제하고 있는데, 자, 이 X의 그룹이 루마니아 선거 결과를 분석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1%다. 그래서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 득표 조작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 루마니아 관련돼서 국민들도 좀 들고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대규모의 시위가 있다 이런 조짐은 나오고 있지 않는데, 일단 시미온 후보는 이 결과에 대해서 자, 여기에 부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헌재 이렇게 이제 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만에 이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루마니아 국민들은 부정선거가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정국은 당분간은 안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 팀도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1%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X의 인공지능이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전 관련된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러시아군이 빠르게 이제 점령지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 전쟁 관련된 보도들이 뭐 언론에서 이렇게 좀 사라졌습니다만, 그러나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은 러시아군이 매우 빠르게 이 마을, 저 마을, 그 다음 마을 이런 식으로 점령지를 확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우크라이나 군이 무너지고 있다. 지금 이제 뭐 앞쪽에 최전선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일단 배후에서 병참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포탄이라든가 이런 게 오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지원병도 오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매우 빠르게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점령지를 넓혀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는 하시라도 빨리 러시아와 협상을 해서 이제 평화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크라이나를 구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것 같지 않죠. 왜냐하면 평화안을 만들게 되면은 이 젤렌스키 목이 달아나게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골든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골든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과거부터 늘 거론되어 왔던 겁니다. 이것을 포장을 이제 골든돔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딱 포장을 한 거죠. 뭐 이스라엘의 뭐 아이언돔 이런 것을 연상시키는데 골든돔은 아이언보다는 이제 더 비싼 금속으로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골든돔을 주도하는 회사는 록히드 마틴입니다. 미국의 국방력을 갉아먹은 주범입니다. 이 록히드 마틴. 이 배후에 어느 정도의 부패가 있는지 그리고 온갖 종류의 킥백이 있는지 이런 것은 모릅니다만 대표적인 게 이제 F-35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국의 국방력 자체를 갉아먹고 훼손시킨 바로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 록히드 마틴의 골든돔을 맡기는 거죠.
록히드 마틴은 이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이 록히드 마틴 이제 회사 사이트 들어가면은 거창하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제 핵교리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미국은 2000년대 초 조지 W 부시 때입니다. 이때 미국은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제 세계 지배 망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핵 관련되어서 선제 타격, 즉 미국은 적의 공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저기에 적성국이 있습니다. 뭐 북한이 있다 치면은 북한의 어떤 핵 지도부, 이제 전략 커맨드 센터가 있죠. 이곳을 먼저 타격해서 반격을 무력화시킨다. 그런데 선제 공격을 할 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논리를 꺼내듭니다. 2000년대 초 이제 이런 핵교리를 만들게 되죠. 기존의 상호 확정 파괴 이것은 다 없애버립니다. 적의 군사 인프라 핵 자산을 선제적으로 파괴한다. 그리고 이제 적들이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 미국의 이제 핵 관련돼서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그 다음은 이제 중국입니다. 이 두 나라의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많은 이제 잡음이 나오게 된 겁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뭐 루마니아, 폴란드에 이제 중거리 핵미사일 발사대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도 기본적으로는 선제 핵 공격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소형 이제 전술 핵폭탄 수백 기를 만들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스텔스기를 이용해서 때린다. 이건 모두 이제 선제 핵 공격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미사일 배치와 뭐 공간 군사 이게 좀 구글 번역이라서 어색한데 우주를 이제 군사화하는 겁니다. 이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 지상 발사 중거리 미사일 발사대 지금 대표적인 시스템이 타이푼입니다. 이 타이푼을 이 공식적으로 필리핀에 설치한다. 이것을 이제 미국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필리핀 내 여론도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마르코스 봉봉 대통령이 미국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배치를 할지. 그런데 이제 중국은 여기에 강하게 반대하겠죠. 타이푼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중거리 미사일 발사대입니다. 매우 빠르게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이죠. 여기에 이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핵탄두를 갈아 끼는 데는 불과 뭐 10분,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중국에 근접 배치한다. 바로 그 논리가 여기에 적용되는 거죠. 이 전략을 이제 미국이 수행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중국은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 관련된 겁니다. 우주 관련돼서 어떤 이제 핵 관련된 자산을 띄우지 말자. 이것은 1960년대 이미 미국과 러시아, 이제 소련이죠. 이 중국과 이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이 중국과 소련 역시 우주에 이제 핵을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한다. 이제 뱅글뱅글 궤도 외성에 핵무기를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시 이것을 이제 어떤 곳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사실 중국과 소련은 60년대 만들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FOBS죠. 물론 소련과 중국이 먼저 시작했지만 미국 역시 발빠르게 이 무기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좀 상식이 있는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고 서로 만나서 우주에는 핵 관련된 자산을 배치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그 합의가 지난 60년 동안 유지가 되어 온 거죠. 그런데 이것을 미국이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 깨려고 하는 나라는 북한이다. 이렇게 이제 미국은 북한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북한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입장에서는 좀 불길합니다. 미국의 이런 이제 선제 핵공격 닥트린에 대응해서 러시아, 중국도 이제 무언가 하게 됩니다. 먼저 밑에 러시아의 대응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러시아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S-400, S-500 이런 것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핵 반격용으로 뭐 아방가르드 그리고 포세이돈, 뭐 핵 어뢰죠. 그리고 사르맛 이런 것을 만들고 미국의 이제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제 미국의 선제 핵 공격 닥트린을 억제하겠다. 중국 역시 이제 핵 현대화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은 원래 많은 핵 탄두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350개 정도로 유지를 해왔는데, 자, 이제 미국과 이제 본격적인 대결에 났습니다. 지금 중국은 핵 탄두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숫자가 만들어지고 있지 모르겠는데, 1년에 뭐 혹자는 300개다, 뭐 혹자는 뭐 500개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핵 탄두 생산 양, 이것은 아직 가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2035년까지 1,500개로 증가할 거다.
1,500개 정도면은 충분히 미국에 반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숫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여러 형태 이제 투발 수단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뭐 영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이제 기자들을 모아두고 이제 골든돔을 이렇게 발표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이제 그럴듯합니다. 일단 미사일 방어망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그런데 100% 이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가장 뛰어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은 러시아 역시 이제 어느 정도 뚫리는 부분이 있죠. 이 골든돔. 골든돔으로 이제 러시아와 중국의 핵 탄두 공격을 방어해낸다. 100% 방어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성공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피해는 적보다는 적게 맞을 수 있도록 이제 줄일 수는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뭐 그런데 이제 미국 특유의 100% 막아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것이 기본적인 개념도죠. 뭐 이렇게 뭐 무슨 레이저망으로 쳐져 있는데 공상과학 영화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주적인 자산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 미국은 위성으로 이제 적의 공격을 탐지해내는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이제 레이더로 이렇게 띄우고 공중에 이제 아왁스기가 뜨고 이런 걸 했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제 위성을 띄워가지고 날아다니는 항공기를 추적하고 만약에 이제 적이 미사일을 쏘면은 그 미사일도 추적하고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이제 심각한 것이 들어갑니다. 바로 우주의 대공 미사일이 배치가 된다는 거죠. 뭐 위성이라든가 이런데 탑재를 하고 있다가 필요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 핵 포세이돈 핵 어뢰 같은 게 있죠. 이런 것은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예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우주에서 어떤 이제 위성이 있으면은 거기서 대공 미사일을 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펜타곤 관계자인데 미국이 어느 정도의 인터셉터를 가지고 있는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겁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자, 동시에 44발의 이제 44발의 인터셉터를 쏠 수가 있는 거죠. 이것 가지고는 턱이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 미사일이 몇 개입니까?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1,000발이 넘을 겁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다 해서 핵 탄도는 뭐 거의 6,000발에 가깝죠. 이것을 요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 이 44, 이 숫자는 장거리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거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 쏘고 다른 미사일을 적재해서 이제 쏠 수는 있습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거죠. 그 사이에 다른 미사일이 날아가서 미국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전면 핵전쟁이 터지면은 미국도 망하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숫자를 늘릴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만에서 이제 대만 언론인들이 미국을 비꼬고 있는 겁니다. 뭐 대만에도 이제 이 중국을 비판하는 세력도 있고 친중 세력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 성향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을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야, 후티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데 무슨 지금 이제 이런 우주에서 뭘 쏘고 미사를 요격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왜 그런 짓 하느냐? 그 돈으로 고속철이나 만들어라. 고속철 이야기를 꺼낸 것 봐서는 뭐 친중 성향으로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미국의 진짜 속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은 선제 핵 공격을 위한 핵무기, 이것을 우주에 배치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거의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골든돔에서 우주군이 나와서 우주에서 대공 미사를 쏘고 이런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이것이 러시아와 중국, 여기에 북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적들이 쏘는 이제 다수의 이런 핵미사일, 이것을 효과적으로 요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우주 궤도 시스템을 이용하겠다. 이 뜻은 선제 핵 공격 이 도구를 우주에 띄우겠다는 거죠. 실제 미국은 그런 시도를 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FOBS 이 개념은 1960년대 소련과 중국이 먼저 만들고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합의하에 이것은 폐기했죠. 그런데 1970년대 후반 그리고 80년대 초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스페이스 셔틀. 이것을 소련과 중국은 핵 폭격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 뒤에 이제 카고 베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핵폭탄을 뭐 몇 발을 싣고 자, 우주에서 이제
이 정지 궤도에서 이렇게 돌고 있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이제 급 강화를 하면서 모스크바 상공에 이제 핵폭탄을 투여하는 거죠. 이때 200초가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련 상공을 남북으로 이렇게 비행하다가 자 필요 때 이 모스크바 상공을 지날 때 이제 급강화해서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소련은 결론을 내린 거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200초 만에 모스크바 상공에서 핵을 터뜨릴 수 있다. 자, 이것은 소련에게는 뭐 계밀적인 타격을 야기하게 될 겁니다. 핵 급강화 폭격이다. 이 소련이 반격을 개시하기 전에 소련의 이제 지휘 통제망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의 이 스페이스 셔틀이 개발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봤습니다. 물론 미국은 이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제 부인에도 불구하고 실제 스페이스 셔틀이 우주에서 이제 활동하는 작업을 보면은 이것과 유사한 연관된 내용의 어떤 실험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간의 이제 스페이스 셔틀을 이용한 여러 가지 실험,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제 핵폭탄을 투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시의 기술로는 이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뭐 저는 이제 물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것이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여 년간의 여러 가지 실험에도 불구하고 이 스페이스 셔틀을 이용해서 핵폭탄을 이제 소련에 투하하는 것,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 정확한 내용은 이제 뭐 저는 물리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미국도 원래 이 프로그램 자체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만의 스페이스 셔틀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었죠. 이제 핵폭탄 투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1960년에 만든 협약에 위배된 거죠. 우주에는 무기를 배치하자마자 특히 핵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우주에 이제 미국이나 소련, 러시아,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이 어떤 폭탄이라든가 어떤 핵무기 이런 것을 우주에 가져다 두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주 정거장에 핵폭탄을 이제 한 100발 정도 두고 필요시 어떤 곳에 툭툭툭 떨어뜨린다. 이때 되면은 인류가 이제 아마게돈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위험성 때문에 이 계획을 하지 말자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비공식적으로 이 스페이스 셔틀을 이용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렇게 이제 소련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놀라운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미국에서 나온 거죠. 미국의 국방정보국, 뭐 DIA, 그리고 미국의 이제 다른 곳에서 야, 중국이 우주궤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FOBS입니다. 우주에서 정지 궤도를 돌고 있다가 폭탄을 툭툭 떨어뜨리는 거죠. 10년 내에 우주궤도 핵미사일 수십 발 보유 가능성 경고. 물론 여기서는 이제 경고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하겠다 이것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 60개, 러시아는 12개의 우주 핵미사일 보유 가능성을 우려한다. 지금까지 중국이나 러시아는 우주에 핵무기를 가져다 두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35년까지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DIA에서 이제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미국, 중국 10년 내 우주궤도 핵미사일 60기 확보. 어쨌든 DIA 근거에서 여러 기사가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정지 궤도로 돌면서 툭툭툭 미사일이나 핵폭탄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20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미국을 때리는데. 그리고 중국이 2035년까지 핵탄두 탑재 ICBM을 700개로 늘릴 거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700개로 늘릴 거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FOBS 관련된 내용 과거 기사인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입니다. 북한이 뭐 중대한 발표를 하는데 위성폭탄 이야기. 일단 이 FOBS는 만약 가능하다면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이 북한같이 작은 나라 같은 경우 대규모의 미사일을 이제 미국에 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종류의 특별한 무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FOBS를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이제 2019년에 미국의 전략연구소에서 이렇게 고민했던 의혹입니다. 이런 내용들 2019년 기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FOBS. 여기서 이제 FOBS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궤도 폭탄이라고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Fractional Orbital Bombardment System이죠. FOBS. 부분 궤도 폭격 체계. 저궤도로 이렇게 돌고 있다가 필요시 툭 떨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우주 공간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주 무기로 분류하는 거죠. 러시아는 다른 종류의 무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핵추진 순항 미사일,
핵 추진 순항 미사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사일이 뭐 10년이고 몇 년이고 이제 계속 상공을 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까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돌고 있다가 필요시 궤도를 바꾸어서 때린다. 이것이 이제 러시아가 이야기하는 핵 추진 순항 미사일입니다. 우주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주로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 했던 협약을 위반하게 되는 거죠. 60년 전 협약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런 것을 계속 떠올리고 있는 거죠. 자, 중국이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 러시아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북한도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우주에 이런 형태, 이제 FOBS와 유사한 어떤 무기를 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선제 핵공격 독트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이제 FOBS를 가지게 된다. 이때 선제 핵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핵전쟁이 터지면은 미국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만 이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신념 하에 미국이 핵전쟁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핵 아마게돈에 인류가 근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FOBS에 대한 개념은 과거 영화에 잘 나와 있습니다. 스페이스 카우보이 여러분들 보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당시 이제 소련이 망하고 소련의 유산입니다. 핵무기, 핵미사일을 우주에 띄웠는데 이제 이 거대한 정지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지구로 추락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뭐 달로 보내고 이런 내용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007 문레이커에 이제 처음으로 스페이스 셔틀이 등장하죠. 스페이스 셔틀에서 당시 이제 영화에 나오는 생물학 무기 구체죠. 이것을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만 거대한 이제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이 구체를 쏘게 됩니다. 당시는 이제 생물학 무기죠. 이것이 일종의 핵무기로 이렇게 다른 버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문레이커에도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브라이언 벌레릭이 이제 트럼프를 비판하는데 이 브라이언 벌레릭은 트럼프를 상당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을 실제로 반격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전쟁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러시아, 중국은 이미 두 나라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사일과 미사일 방어 분야, 미국보다 앞서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미국이 무엇을 해도 쉽게 대응책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데 골든돔 프로젝트는 미국 국민의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돼야 될 막대한 공적 자금이 자, 이 F-35 패트리어트 하이마스 이런 쓰레기 같은 무기, 엄청난 고가의 쓰레기 무기, 여기 이제 투입되는 그것과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 거금은 도로, 철도, 병원, 뭐 약품, 교육,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데 결국 이 트럼프가 딥스테이트의 아젠다를 그대로 승계하고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실제 이 시스템은 이 바이든 때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계속 거론되어 왔던 겁니다. 트럼프가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100% 차단한다. 이것은 황당한 선전이고 미국 국민들의 지성을 모욕하는 겁니다. 러시아와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100% 효과적이지 않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아이언돔에서 어떤 이제 골든돔이라는 명칭을 가져왔는데 러시아 시스템은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하지만 아직 100%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중동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드론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금세 이 미사일 방어 능력의 포화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미사일 재고, 방어 재고가 고갈되는 거죠. 미국 역시 후티를 상대로 이런 것을 겪었습니다. 미국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전략은 처음부터 미사일 공격을 유발하지 않는 겁니다. 레이건이 했던 것처럼 소련과 만나가지고 핵 군축을 하는 거죠. 자, 어떤 뭐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것을 배제한 중거리 미사일 이런 것은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더욱더 이제 적을 자극하고 이 중거리 미사일을 적 코앞에 갖다 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결국 역으로 미국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골든돔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적인 핵전쟁이 터지면은 적보다 좀 적은 피해를 입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죠. 여러 도시의 파괴로 이어질 겁니다. 이 미국이 적보다 조금 적은 피해를 입고 이제 핵전쟁 이후에 어떤 이제 주도적인 자로 나서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고통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이 골든돔 수조 달러 세금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류 문명을 말 살아하는데 더욱더 근접시키는 광기어린 계획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골든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에 배치될 어떤 미사일인데 이제 물론 당연히 미국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 모든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중국, 러시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똑같이 응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머리 위에 핵폭탄이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겁니다. 저 머리 위에 어떤 이제 위성 큰 게 있습니다. 그 안에 핵폭탄이 한 5발 정도, 10발 정도 들어있다. 평상시에 계속 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고장,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게 지구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상황은 인류 모두가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바이든의 이 어리석은 정책을 그대로 이제 승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가속화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서글픈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이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여기저기에 지하 벙커를 짓고 있다. 이것은 아마게돈 쉘터입니다. 그리고 덴버 지하에 거대한 지하 도시가 있고, 자, 덴버, 여러분들 이제 덴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평원을 이제 동쪽에서 갑니다. 평원을 쭉 가다가 갑자기 로키 산맥이 병풍처럼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 거대한 바위 덩어리 밑에 이제 지하 도시가 있는 거죠. 이 위에서 어떤 종류의 이제 전쟁이 터지더라도 밑에는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각 개인들, 억만장자 각 개인들도 이렇게 지하 쉘터 벙커를 만들어 두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재미삼아 심심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정보력에 근거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그런 것을 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몇 년 동안 큰일이 터졌습니다. 이것은 핵은 아닙니다만 다른 종류의 위험한 거였죠. 자, 이 피터 틸 좀 괴물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피터 틸 그리고 옆에 일론 마스크 이들이 지금 행정부에 이렇게 이어있죠. 팔란티어도 있고 뭔가 좀 그렇습니다. 좀 불길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벤 노턴이 과거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바이든의 여러 가지 정책, 이것은 로우전 때 위기가 고조될 때 이야기인데, 바이든은 미국 국민들에게 러시아의 핵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 바이든 행정부가 노렸던 것은 러시아의 긴장관계, 즉 핵 아마게돈 위험을 끌어올리면서 군산복합체들이 엄청난 수혜를 누리게 만든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엄청난 우크라이나 지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은 엄청난 수익을 누렸습니다. 이런 검은 사이클이 트럼프 때도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스럽죠.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션 임파서블에는 AI가 이제 이 빌런으로 나옵니다. AI가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각국의 핵 프로그램, 이제 커맨드 센터를 통제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톰 크루즈가 이것을 저지하고 그러는 건데, 이 미션 임파서블,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영화에서 이 핵 아마게돈 혹은 바이오 아마게돈, 생화학이든 생물학이든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이런 영화를 만들고 인류에게 이제 공포심을 주입하는 것,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사건을 AI 탓으로 돌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가자 지구를 폭격하는데 라벤더 프로그램, 배후에 이제 팔란티어가 있다고 생각됐는데 이 팔란티어 AI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도 그리고 작전 지휘부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이제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 지배하는 엘리트들은 실제로 이런 시나리오를 원할 수가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이제 케네디가 격분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펜타곤에 어떤 문서가 있는데, 만약 소련과 이제 미국 사이에 핵전쟁이 터진다. 이때 미국은 전 세계 핵무기를 발사하게 됩니다. 단순히 소련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여기는 일본, 인도, 이런 중국 다 포함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핵전쟁 이후, 아마게돈 이후 미국인이 가장 많이 살아남아야 된다. 가장 많이 살아남아서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핵 아마게돈 이후 미국이 가장 많이 살아남아서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펜타곤은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런 덕트린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이제 케네디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뭐 이라는 과거 이제 스칼리르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펜타곤은 부인도 시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어떤 나라의 어떤 지배 엘리트도 실제로 이런 끔찍스러운 시나리오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체적이든 아니면 부분적이든 참 요지경 세상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